네, 이데일리 TV입니다. 대주전자재료, 효성화학 붙어 있네요. 효성화학, 인바이오, 셀트리온 그룹주, 금호석유, 영원무역, BGF까지 들어 있습니다. 한국경제TV로 가보겠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 셀트리온, 효성화학, 금호석유, KC코트렐, 삼성물산, BGF, SK텔레콤이 선정됐습니다. 매일경제TV는 현대차 있고요. 한국전력, 대웅제약, 셀트리온 그룹주, 신풍제약, 마이크로프렌드, 한화시스템, KC코트렐이 역시나 들어 있습니다. 마지막 MTN입니다. 인바이오, KC코트렐, BGF, GH신소재, 효성화학, 그린케미칼, 현대중공업지주, 그리고 SM라이프디자인까지 뽑아본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4개의 채널의 특징주를 좀 살펴봤는데요. 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지수가 사실 사상 최고치를 번갈아 경신하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실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좀 화학주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너무 저평가받았다는 그런 게 좀 부각이 되면서 지금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싼 것들을 좀 찾는 시점이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인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뭐 새내기주이기 때문에 뭐 더더욱 올라갈 상승 여력이 있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되는 거고요. 뭐 이제 화학주나 뭐 이런 케미칼 이런 것들은 너무 이제 그동안 소외됐었다. 이제 앞으로 내년에는 이런 소외된 종목들이 이제 앞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보는 전문가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을 먼저 선제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온기가 점점 밑으로 네네. 넓게 좀 퍼지고 있다는 거에서는 네네. 좀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좀 긍정적인 측면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맞습니다. 지금 이미 저평가라고 생각하셔서 이미 매수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왜 내가 가진 것들은 안 오르지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내년에는 좀 달라질 수 있다. 좀 이렇게 희망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좀 3가지의 종목을 또 살펴봐야 할 텐데 인바이오를 또 준비해 오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예. 또 오늘 상장하는 새내기 주다 보니까 그쵸. 네, 또 새내기는 인사를 좀 드려야 되잖아요. 인사드리는 차원에서 가져왔습니다. 근데 인바이오 하면은 뭐 바이오와 연결된 게 아닌가 또 그래서 네. 혹시라도 집중하실 수 있는데 바이오와 관련된 기업은 아니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1997년에 좀 설립된 작물 보호제 제조 기업이라고 해요. 여기서 작물 보호제가 뭔가 하실 텐데 뭐 살균제, 살충제, 제초제 같은 것을 작물 보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바이오는 작물 보호제 중에서도 친환경 전문 개발 기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명에 그래서 좀 바이오가 붙지 않았나 좀 이렇게 되는데 친환경이 아니면 작물을 죽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생각난 건데 예전에 이제 막 그 아파트 이런 데서도 이제 벌레 같은 게 나오면은 관리실 전화해서 좀 이렇게 좀 조치해 주세요 하면 이제 그렇죠. 소독도 해주시고. 해주시는데 집에 이제 나무를 키우는 분들 많은데 거기에 또 벌레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 아시는 분은 그래서 관리실에서 그 나무에다가 이제 제초제나 이런 걸 좀 이렇게 했더니 벌레 잡는 약을 뿌렸더니 나무까지 죽어버렸다 뭐 이런 말씀하시는 게 기억나가지고 굉장히 인바이오가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성장력이 높겠다 좀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요. 그래서 인바이오의 대표적인 상품이 석회황이라고 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석회와 황을 반응시켜가지고 좀 알칼리성 물질을 만들어내는데 이 물질이 이제 세균과 벌레를 잡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일단 원재료에 복잡한 화학 물질 이름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친환경이겠죠. 그래서 이제 작물 보호제에서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부여하는 녹색 기술 인증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실적을 봤더니 뭐 상장을 신청하는 기업들 중에서는 사실 뭐 바이오 같은 기술 기업이 아니고선 다들 실적이 좋은 상태에서 상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역시나 좋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 매출만 230억 원 정도였고요. 영업이익이 52억 원이었는데 이게 작년보다 각각 16%, 9% 상승한 수준으로 이제 집계됐습니다. 네, 지금도 보니까 한 3%대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중이네요. 사실 근데 올해 공모주 성적이 꽤 좋았죠. 뭐 빅히트도 그렇고 뭐 SK바이오팜, 카카오게임즈도 그런데 인바이오 같은 경우는 좀 어떤가요? 주가는 지금 잘 흘러가고 있는데 분위기가 궁금합니다. 분위기 좋았습니다. 그래서 좀 성공적으로 인바이오던 증시 안착할 것으로 좀 전망이 되는데 이달 초에 이제 개인 투자자 대상으로 진행했던 그 공모주 청약 결과를 보면은 1,400대 1로 경쟁률로 마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경쟁률이 뜨거웠다. 그렇게 좀 분석이 되고요. 배정 물량이 32만 주였는데 4억만 주가 몰렸습니다. 청약에. 그래서 증거금이 1조 3,369억 원이 좀 몰렸습니다. 그래서
뭐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앞서 지난달에 진행된 기관 투자자 대상 청약도 1,300대 1 정도 수준으로 굉장히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뭐 공모가가 5,800원인데 이것도 희망밴드 최상단에 있는 가격이고요. 그래서 이 열기가 반영이 돼서 시초가가 16,000원으로 형성이 되면 1,600원으로 형성이 되면서 현재 주가가 좀 뭐 시초가 대비 그래도 여전히 오른 상황이고 그쵸. 공모가 대비해서는 거의 2배 정도 오른 상황이니까 좀 청약되신 분들 지금 굉장히 기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12,050원 정도 가고 네네.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지켜봐야겠고요. 인바이오의 강점 같은 경우는 바로 뭐 특허가 끝나 이 제네릭 원재를 사용한다는 게 네네. 아닌가 싶어요. 근데 네네. 이 로열티 측면에서 비용을 줄일 수 있어서 아무래도 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저도 예. 사실 이렇게 그 농약이나 막 이렇게 제초제 이런 데서 이렇게 로열티를 줄 거라고 상상하지 못했는데 예. 대부분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이 이렇게 해외에 있는 그런 그 작물 보호제 업체에게 이런 로열티를 주면서 이렇게 생산하고 있는 게 대부분이라고 해요. 그런데 인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미 특허가 끝난 원재료를 가지고 뭐 혼합하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비율 같은 거 달리해서 자기네들 스스로 특허가 끝난 원재니까 그걸 스스로 이렇게 개발을 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로열티를 줄일 수가 있어서 뭐 앞으로 비용 절감에서 강점이 있고 또 해외 수출도 이제 가능하잖아요. 원래 이제 남의 걸 갖다 쓰면 해외 수출을 못 하는데 우리가 이제 특허 끝난 걸로 이렇게 혼합해서 만드는 거면은 이제 해외 수출도 가능하니까 앞으로 성장 여력도 굉장히 높다. 좀 이렇게 시장에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바이오 전체 매출 중에서 이렇게 제네릭을 활용한 그 예. 원재의 비중이 90% 수준이라고 해요. 그래서 거의 이렇게 제네릭을 활용한 기업이기 때문에 그 기관 투자자들의 또 수요가 몰린 것이 아니냐 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어쨌든 뭐 독자적인 재료, 독자적인 기술이라는 거는 늘 네네. 저희에게 좀 호재거리가 되곤 하니까요. 네, 네네. 지켜볼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지난주에 이어서 현대차를 또 선정했습니다. 예. 그래서 현대차가 어제 온라인을 통해서 CEO 인베스터 데이라고 주주나 기관 투자자들 대상으로 이제 설명회를 진행을 했어요.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좀 대부분 좀 새로운 내용들이고 좀 앞서 새로운 내용들이었으면 정리하게 됐습니다. 어떤 내용들인가요? 예. 네네. 그래서 현대차가 지금 전기차나 네. 뭐 자율주행차 뭐 이런 것들 하는 건 온 국민이 다 아시는 내용이겠죠. 그쵸. 예, 그런데 이에 대한 전략이 좀 더 구체화되고 좀 앞서 발표됐던 내용들을 좀 수정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놀라운데 당장 2022년부터 예.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지 않아도 자율주행이 가능한 레벨 3단계 수준이라고 하는데 이런 운전대를 잡지 않아도 주행이 가능한 자율주행차를 2022년에 내놓겠다고 했어요. 내후년이요? 네, 예. 당장 상상이 잘 안 되죠, 사실. 네. 그래서 이렇게 기술이 진보가 빠르나 지금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지금 현대차 양산차에 적용되는 기술이 레벨 2 수준인데 이게 이제 고속도로 주행할 때 약간 보조해주는 정도 수준이라고 해요. 네. 이제 그 정도인데 이제 내후년에는 바로 이렇게 운전대를 잡지 않아도 되는 자율주행차가 출시될 것이다. 좀 이렇게 현대차가 이제 발표를 했고요. 예. 또 이제 주차할 때 지금도 지금 뭐 이미 도와주는 그런 요소들이 많지만 뭐 측면 그리고 이제 초음파 뭐 등등을 또 해서 정말 주차할 때도 굉장히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이 또 내후년에도 양산차에 적용될 것이다. 좀 이렇게 해서 주차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 굉장히 지금 호재인데요. 나중에 그분들 직접 그냥 해주는 거 아닐까요? 거의 운전하지 그렇게 않아도. 네. 그 정도까지 간다고 하니까 그리고 오. 내년부터 또 전기차 라인업을 바로바로 출시한다고 해요. 그래서 아이오닉 5 출시를 시작으로 해서 2040년에는 전기차 전체 글로벌 시장에서 점유율 10%까지 달성하겠다. 좀 이렇게 예. 좀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또 도심 항공 모빌리티라고 해서 저는 사실 제일 처음 이거 약간 장난치는 줄 알았어요. 이게 사진으로 보신 분들 계실 텐데 예. 약간 드론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드론 같은 게 이렇게 띄워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이제 현대차에서 개발하고 있는 UAM이라고 어반 에어 모빌리티라고 하는데 이 도심 항공 모빌리티도 2026년에는 화물용을 먼저 이제 이제 내놓은 다음에 2028년에는 정말 우리 서울 도심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항공용 모빌리티를 현대차가 내놓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실 현대차가 지금 말한 것 당장 내후년에 예. 자율주행차도 상상이 잘 안 되는데 2028년도 사실 그렇게 먼 미래는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요. 저 예전에 왜 초등학교 때 그림 그릴 때 맞습니다. 미래 도시 그렸던 딱 그게 것처럼. 생각이 나네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전문가들이 이제 모빌리티 전문가들이 현대차에 이런 제안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모빌리티에 이제 항공 쪽으로 노려야 된다. 지상은 이미 다 꽉 찼다. 뭐 근데 그런 말들 해서 정말 꿈만 같은 얘기라고 생각했었는데 이게 현실화되고 있어서 지금 이제 네. 아마 그런 것들이 아무 수급에 좀 작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뭐 그렇다면 좀 목표가가 수정된 부분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것들은 좋은 건데 좀 예. 나쁜 거는 내년 수익성을 좀 하향 조정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표가가 좀 수정된 부분도 있는데 코로나19 영향과 환율. 지난주에 또 환율에 대한 얘기를 나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환율이 수출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이게 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데 현대차 네. 같은 경우에는 좀 부정적인 측면을 반영을 해서 기존에는 내년 수익성을 7에서 8%로 제시를 했었는데 뭐 어제 인베스터 데이 통해서는 4에서 5%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내년 글로벌 불확실성을 반영을 했다고 하는 설명이고요. 뭐 내년뿐만이 아니라 내후년에도 수익성이 원래 기존 목표는 7%였는데 5%로 낮췄고요. 뭐 2025년도는 뭐 다행히 8%로 유지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네. 코로나19 불확실성을 좀 크게 받고 환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 불리하다, 좀 이런 걸 얘기를 했었는데 다만 뭐 시장에서는 이 현대차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바라본 것이다. 아무래도 이제 그 구조적인 이익 개선이 계속되기 때문에 현대차가 제시한 이 5% 정도의 수익성은 충분히 맞출 수 있고 아마 더 넘길 것이다. 네. 좀 이렇게 시장에서는 애써 좀 의연한 척 현대차 지금 뭐 잘하고 있는데 현대차가 보수적으로 본 거기 때문에 큰 문제 없다. 좀 이렇게 국내에서는 바라보고 있고 또 싱가포르 CIMB 증권이 또 오늘 아침에 리포트를 냈는데 이런 수익성 하향을 근거로 해서 목표가를 낮췄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 그런데 크게 설득되지 않아서 저는 이제 기사를 안 썼는데 다른 기자들도 다 그렇게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기사가 안 나오고 보니까 크게 설득되지 않은 내용이었다. 좀 그렇게 분석이 되고 앞으로 근데 수익성을 하향했기 때문에 이런 실적 같은 부분을 좀 앞으로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적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지켜봐야 된다는 얘기까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살펴보죠, 바로. 네, 다음 종목은 현대중공업 지주입니다. 그래서 예. 두산인프라코 인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서 인수가 거의 확정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외형 확장 측면에서 굉장히 시장에서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선정했습니다. 지금 두산인프라코업 매각이 좀 마무리를 향해 가는 단계인 것 네. 같은데 지금 사실 인수전이 흥행하지 못하면서 좀 우선 협상자를 선정하지 못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있었잖아요. 예, 예. 맞습니다. 지금 이제 M&A 담당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아, 그렇군요. 항상 어디가 들어오느냐 이게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들어오세요 이렇게 전화로 이제 물어보는 수밖에 없는데 네.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러다가 넘어가는 거 이게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그러니까요. 얘기가 있었고 시장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이제 본입 차례는 현대중공업 컨소시엄과 유진그룹이 참여를 했는데 원래 시장에서는 GS건설 들어온다고 했고 MBK 그쵸. 파트너스 들어온다고 했고 또 글렌우드 PE가 들어온다고 해서 굉장히 이렇게 경쟁이 치열하다. 몸값을 높게 받을 수 있다. 두산그룹은 지금 돈이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뭐 한 군데만 들어오면 경쟁이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몸값을 제대로 못 받기 때문에 네. 이제 이번 기회는 안 팔겠다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뭐 다행히 뭐 복수 두 곳이 들어와서 복수 경쟁이 이렇게 발휘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약하다 이런 측면이 있었는데 뭐 두산그룹이 좀 고심 끝에 현대중공업 지주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3주간의 이제 절차를 뒤에 이제 연내에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게 이제 두산그룹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기준으로서 두산인프라코가 네. 시장 점유율,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이 한 3% 정도인데 네. 현대중공업 지주가 1% 정도라고 하니까 이 두 개를 합치면은 세계 글로벌 한 10위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런 외형 확장이 지금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현대중공업 지주 같은 경우는 지금 5%대 강세거든요. 네. 근데 두산인프라코 인수하면서 좀 시너지가 난다고 시장에서 판단한 걸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형이 성장을 해서 글로벌 10위권으로 이제 성장한다고 하니까 그런 기대감으로 좀 작용한 거 아니냐 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두산인프라코가 건설기계 사업도 있고 엔진 사업도 가지고 있는데 예. 현대중공업 지주 계열사 현대건설기계는 엔진 사업은 없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두산인프라코를 사들이게 되면은 이 굴삭기 엔진 등에서 취약했었는데 그런 점을 보완할 수 있다. 좀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또 중국 시장에서 두산인프라코가 굉장히 성장하고 있는데 이런 점들을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해외 진출 도움 받을 수 있다. 좀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산인프라코가 워낙 R&D 인력이 좋다고 해요. 이런 네. 인력들 이제 회사만 사면 껍데기만 사는 게 아니라 인력들을 그대로 흡수하게 되는 거니까 이런 R&D 인력 그리고 뭐 특허
아니면 그리고 두산 인프라코어의 브랜드가 아무래도 글로벌적으로 더 우위에 있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이 좀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겠다. 좀 이렇게 분석이 되고 이번 매각이 이제 종료가 되면은 두산그룹의 자구안은 좀 마무리가 된다. 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산업은행 통해서 이제 3조 원의 자구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이 매각가가 한 9천억 원 정도 예상이 돼요. 그러면서 이것까지 팔게 되면은 이제 약속했던 자구안을 다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인바이오, 현대차, 현대중공업, 지주까지 세 가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